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과제나 시험 공부를 할 때 또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장기간 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눈이 뻑뻑하고 아픈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피로한 눈을 쉬게 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눈은 피로감은 대부분 눈으로 화면이나 책 등을 장시간 응시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눈의 피로감은 보통 눈을 쉬게 하면 쉽게 사라지지만 눈의 건조함과 뻑뻑함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신경이 쓰이고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눈에 쌓인 피로감을 적절히 풀어주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안구의 기능을 노화시키고 결국 시력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같지만 습관을 들이면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구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도록 20초 정도 먼 거리의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 주변을 감싸는 동그란 뼈 부분을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눈 주변의 근육을 혈류 개선하여 눈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습도를 조절하거나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방법들을 숙지하여 틈틈이 눈 건강을 위해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눈의 피로감을 줄이고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드디어 봄이 왔구나 하는 이유머를 설레임이 일상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먼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날씨의 변화는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한 해를 24등분으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를 표시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감을 알 수 있는 계절의 길잡이이자 농사일을 알람시계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절의 변화와 날씨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봄의 계절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의 6개의 절기가 봄의 시작과 물러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는 봄비가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으로 양력으로는 4월 20일 무렵에 해당됩니다. 고구 무렵에는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으로 비가 잦기를 희망하는 농부들의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속담인 고구의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추웠다가 따스해졌다가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봄 날씨를 절기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봄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개강일로부터 2달 가까이가 지나고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오늘 봄을 느낄 수 있는 벚꽃이 가득 담긴 봄 영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봄날은 간다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와 같은 전국에 있는 청춘 남녀들의 밤잠을 설레게 했던 대사의 시초인 영화인데요. 어느 겨울날 순수한 남자 상우와 사랑에 되어 본 적 있는 여자 은수가 자연의 소리를 채집해 틀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녹음 여행을 떠났다가 쉽게 가까워져 사랑에 빠지고 자연스레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봄처럼 따스하게 왔다가 여름의 아지랑이가 되어 사라지듯 끝나버린 사랑이 정말 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가슴 한편을 시리게 만듭니다. 봄날은 떠났지만
그때 행복했던 순간과 추억이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요.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봄과 같은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따뜻했던 기억을 회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따스한 봄이 생각나는 가족이 가득한 성장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바닷마을 이야기인데요.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에 살고 있던 사치 요시노 치카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복 여동생 스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홀로 남겨진 스즈가 마음 쓰였던 새 자매는 결국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스즈의 걱정과는 달리 네 자매는 어느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무엇보다 영화 속의 벚꽃이 만개한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워 눈도 귀도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 모두 잔잔하고 사랑 가득한 영화로 학우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최고 온도가 20도를 넘어가며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봄날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따스한 봄날이 되면 공기중을 부여하는 노란 가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가루는 바로 송화가루인데요. 송화가루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의 이름으로 송진가루라고도 불립니다. 곤충을 이용한 꽃과는 달리 바람을 이용해 수분하는 풍매화인 소나무는 대량의 꽃가루를 만들어내어 바람에 날려보내서 수분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송화가루는 봄철에 코와 기관지로 들어와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송화가루로 인한 질환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송화가루는 새벽에 많은 양이 방출됩니다. 오전까지는 가루가 공기중을 부여하기 때문에 환기는 오후에 시켜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내에 들어온 송화가루는 마른 걸레로 쉽게 닦이지 않기 때문에 물걸레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부터 창가 주변, 가구 등을 닦아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샤워를 해주는 것입니다. 송화가루가 공기 중에 많이 부여하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귀가 후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것이 적절합니다.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라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4, 5월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송화가루 대처 방법을 잘 지켜가면서 남은 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매일이 빠르게 지나 벌써 5월의 첫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전처럼 바쁘기보단 해야 할 과제는 남았지만 성급하지 않고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가 시간은 일이 없어 남는 시간, 또 생활 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 식사, 세면, 수면 등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적당한 여가와 휴식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효과적인 일의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가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에서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겨우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몇 시간 되지 않는 귀한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야구장에 가서 스포츠를 관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휴대폰을 보거나 낮잠을 자는 등의 여가 시간을 불필요한 부분에서 허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가 시간은 어떻게 조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하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에 들기 전까지 사이의 시간을 알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여가 시간을 알았다면 주간에 하고 싶은 여가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그날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충분한 여가 시간과 휴식을 보내며 원하던 바를 이루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정신없던 시험기간이 지나가고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길에 느껴지는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바람은 어디론가 떠나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가오는 과제 제출일과 매일 들어야 하는 수업들이 있기에 아주 멀리 떠나고 싶은 소망은 실천 불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주 인근에 위치한 봄 만끽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진주시 정촌면 예아리에 위치한 강주연못입니다. 연지 한쪽으로는 데크길이 있어 연꽃을 보다 가까이서 둘러보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고목과 함께 조그만 운동기구와 벤치들이 놓여져 있어 동그란 연못을 심심치 않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방성면에 위치한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매우 큰 규모를 지니고 있어 신기한 식물들부터 주변 구경거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박지란, 파피루스, 애플망고 등 익숙한 이름의 열대 식물들부터 흔히 볼 수 없는 조류들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 추천합니다. 앞서 얘기한 진주 인근에서 봄 날씨를 만끽하며 여유로운 하루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황금 연휴가 연달아 포진한 5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 레저 플랫폼 클룩이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3주간 예약된 5월 해외여행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7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해외여행이 활발했던 2019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5월 해외여행지도 인기가 많았던 국가 탑5는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등 근거리 여행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가운데 프랑스와 미국도 예약 상위 10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2019년 동기 대비 예약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로 꼽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제주에 대한 소식인데요. 주말이 낀 어린이날 연휴에 1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총 17만 4천 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입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복 심리로 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업계가 다시 활발해지고 우리도 마음 편히 여행 다닐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의 황금 연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모두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황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활용해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셨다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보내봅시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맞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시작하여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연휴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나요? 저도 친구들과의 약속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밖으로 놀러 나가지 못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의미가 있기에 좋게 보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은 스승의 날로 익히 알려져 있는 5월 15일 세계 가정의 날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1993년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한 가족을 취지로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법적 기념일로 지정해 가족의 화합과 행복, 건강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매해 세계 가정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단체가 기념 행사를 진행하며 건강한 가족을 주제로 다양한 학술 발표와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가까이에 있고 늘 거기에 있어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내곤 하는데요. 우리는 앞서 말한 날들을 통해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에서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감사함과 사랑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5월 가정의 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 달은 등교하는 날과 헷갈릴 만큼 휴일이 많은 가정의 달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8일 성년의 날 등 매주 기념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인 5월 10일은 어떤 기념일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일은 왜 5월 10일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헌법에서 바로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나온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 바로 유권자의 날입니다. 이로써 유권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말하는 선거를 통해 스스로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5월 1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동학농민운동 국가기념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드라마 녹두꽃의 배경으로도 나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1894년 3월에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자 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교로 그리고 농민들로 구성된 백성들의 무장 봉기를 말합니다. 1882년 사회의 혼란과 정부의 부패가 심해져 민심이 동요하던 시기였는데요. 이후 구식군인들의 반란이었던 이모군란과 개화정권을 수립하려 무력정변인 갑신정변이 연달아서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1892년 전라도 고부군의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발령을 받아오게 되었는데 조병갑 군수는 각종 횡포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조선 전 시대에 걸쳐 항상 수탈의 대상이 되어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농민들은 지쳐 있었죠. 앞서 언급했던 조병갑은 특히나 악랄한 군수였고 이에 백성들의 증오와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고부 군민들이 전창혁을 대표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창혁이 곤장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자 분노한 그의 아들 정봉준이 봉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고부군에서 일어난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용태를 파견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동학 교도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빼앗고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전봉준이 무장해서 동학 적주들에게 통문을 돌려 보국 악민을 위해 걸게할 것을 호소하고 일으킨 것이 1894년 4월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1차 동민농민운동은 전주성을 점령하고 크게 놀란 조정은 청일군을 모두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어 전주성에서 해산시키게 됩니다. 동민농민군 역시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어 화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안정된 듯 보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순순히 철수하던 청군에 비해 일본군은 무력으로 경복궁을 침략, 점령하고 가보개혁을 진행하자 동학군들은 이에 분노하여 일본을 내몰아내자는 취지로 2차 동학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동학농민혁명 가운데 가장 큰 전투인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과 조선 그리고 일본 연합군이 벌인 전투로 신식 무기를 들은 일본군에 약 20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결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되고 보온 전투에서 마저 패배하고 맙니다. 그 결과로 정봉준을 비롯한 주요 동학농민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며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됩니다. 1894년 3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 전투들은 비록 승리하지 못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농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바로잡고 반외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항쟁으로 기억됩니다.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 운동이었으며 의미의병활동, 3.1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습니다. 녹두장군 정봉준 중심의 동학농민운동, 역사적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잊히지도 말아야 할 중요한 날로 오늘 하루는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열어주신 분들을 기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인데요. 이날은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에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간호협의회는 어떤 곳일까요? 1899년 영국의 페니크가 설립한 단체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세계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현재 130개국 이상의 국가를 대표하는 간호사들이 모인 국가간호사협의회의 연합단체라고 하는데요. 간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기구는 모두를 위한 간호의 질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올바른 건강 정책을 세워 간호 지식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5년 스위스 제네바로 기구의 소재지가 옮겨져 현재도 이곳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간호, 건강, 사회정책, 세계적인 전문성 및 사회경제 기준의 영향력 발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간호 및 간호사 경쟁 기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간호사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국가간호사협회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간호사 및 간호를 대표할 수 있고 간호기술 증진 및 ICN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 및 신탁 마련 및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간호협의회에서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간호사로 1854년 크림 전쟁 당시 터키 이스탄불에서 야전 병원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간호사 직제의 확립과 의료 보급의 집중 관리, 오수 처리 등으로 의료 효율을 일신하여 광명의 천사로 불렸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들은 각국 언어로 번역되며 간호사 양성의 기초가 돼 간호사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성숙시키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에 국제적십자에서는 나이팅게일상을 마련하여 매년 세계 각국의 우수한 간호사를 선발 표창하고 있으며 나이팅게일 전사는 간호사의 좌우명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생하시고 애써주신 많은 간호사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 세계 전국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